안녕하세요. 저 공긴영입니다. 아휴, 요 며칠간 불법이 반복되더니 결국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법치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윤 대통령께서는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취임 초기부터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외쳤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뭐가 다른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인민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과연 잘 이해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민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고 우선 자유민주주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 이 영상에서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7년, 8년 전에 음, 우리 헌법에 그리고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용어에서 자유를 빼자, 민주주의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그런 문제로 한번 논쟁이 한번 크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민주당에서 뭐 이 나왔던 주장들인데요. 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검정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게 유신잔재다라고 하면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가 더 상위 개념이다 이러면서 민주주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자유를 빼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졌을 때 과연 어떤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논리적인 그런 고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제가 오늘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주의는 그냥 어떤 도구나 어떤 제도에 불과하고 이 자유주의가 빠진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로 이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런 어떤 견해가 있었고요.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에 자유를 이미 내포하고 있으므로 민주주의만으로도 뭐 충분하고 인민민주주의 그 자체가 인민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민민주주의는 그냥 북한이 만든 용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북한식 어떤 그런 제도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떻게 인민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겠냐. 하지만 뭐 민주주의라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건 괜찮지 않겠냐.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한번 당시 그걸 한번 살펴보면은 네, 이렇게 보면 2018년도네요. 자유 없는 민주주의 확정, 새 역사 교과서 뭐 이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뭐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다시 넣고 성소수자를 뺀다. 또 오마이뉴스 같은 데서는 자유를 빼면 정통성 부정, 뭐 역대 정부 교과서 뭐 이러면서 이런 뭐 주장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뭐 자유 없는 민주주의 확정, 새 역사 교과서 지필 기준 최종 공개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반대되는 견해, 자유를 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되는 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님의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유와 민주의 의미는 어느 하나가 상위에서 포괄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민주가 들어간다고 해서 자유가 안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자유주의는 스스로 선택의 권리와 책임의 의무를 갖고 미래를 개척하고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행사의 주체가 국민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권력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의 가치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통해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예,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시키는 것. 그 최종적인 목적은 자유주의의 가치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 자, 이 말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나무위키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개요. 네. 자유민주주의란 뭐냐? 리버럴 디모크라시다. 리버럴 디모크라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 및 정부 형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이 자유와 권리, 이게 자유주의의 사상입니다.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 이게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를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 네, 일단 우리가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의 보호, 보장, 사유재산의 권리, 그리고 정부와 다른 정부 기관의 분리, 소위 삼권 분리, 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를 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삼권 분리, 그리고 문민 통제, 시민 자유를 포함한 민권 보호와 법 앞의 평등 등을 기반으로 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예, 그 다음은 우리 헌법에도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들이 많다. 근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아까 그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 원리라고 했는데 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서구 근대 시민혁명 시대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모두 군주제. 이 군주제는 왕에 의한 지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협력 관계였다. 하지만 중시하는 가치에는 차이가 있다. 기본 이념적으로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 보호, 그리고 자유를 최우선으로, 민주주의는 다수 대중에 의한 통치, 민주를 추구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에 훨씬 밀접하고 민주주의는 공동체주의, 공화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서로 긴장 관계에 있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는 사실상 자유주의와 결합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쭉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중에 하나가 결여된 유형에는 뭐가 있느냐? 만약에 자유주의가 결여가 되면 자유롭지 않은 민주주의, 이거의 어떤 모습은 어떤가? 예컨대 민주주의의 경우 다수가 소수로부터 경제적 이권을 뺏는 게 정당하게 될 수가 있다. 만약 부자의 수가 빈자의 수보다 많을 경우 복지 따위는 엿바꿔 먹고 빈자를 착취하는 것이 가능하고, 반대로 빈자가 부자보다 많을 경우에 부자를 쓱싹하고 돈을 나눠 먹는 것이 가능하다. 반대로 자유주의의 경우 누가 다수인가는 상관없이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상이다. 근데 막스 레닌주의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나 국가 주도의 집단화 등 기본적으로 자유를 억압하였기 때문에 이후 등장한 인민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이에 벗어나지 못했고 대부분 자유 없는 민주주의라고 표방하는 국가가 되었다. 예, 북한이 그 극단적인 사례다. 또 다른 예로 인민재판이나 마녀사냥을 들 수 있다. 근대 입헌국가의 자유주의적인 통치 원리인 법치주의가, 자유주의적인 통치 원리가 바로 법치주의. 자, 우리가 모두 대의기관을 선택하고 법을 제정해서 이 우리가 법에 의한 지배를 우리가 용인을 하는 이 자유주의적인 통치 원리가 없는 민주주의는 집단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개인에 대해 집단의 이름으로 개인에 대한 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전체주의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은 날로 지속되는 대중의 정치권 확대 요구,
즉 보통선거권. 이 보통선거라고 하는 거는 국민이라면은 일정한 나이 이상이 되면은 누구나 다 한 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보통선거권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묵살할 수 없었다. 참정권 없는 소극적 자유만으로는 대중의 지지와 승인을 얻을 수 없었기에 자유주의는 불가피하게 민주주의와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매우 거친 요약이긴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이 같은 타협과 줄타기, 그 과정에서 수반된 숱한 유혈 충돌의 산물로서 탄생한 역사적 합의이다. 대중의 정치 참여와 통제를 허용하되 이건 민주주의입니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정치는 위임받은 소수 엘리트들이 성숙된 판단을 통해 행한다는 이게 자유주의의 어떤 모습입니다.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곧 대의제이며 절차적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제한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과도한 열정을 자유주의로 제어한다는 식으로 이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또 반대의 모습으로 민주적이지 않은 자유주의는 어떤 모습이냐? 반대로 민주주의가 없는 자유주의도 논의된 역사가 깊다. 잘 알려져 있듯이 초기의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결합되지 않은 사상이었으며 오히려 상당수의 초기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자유주의적 가치의 보호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거부해야 한다. 혹은 적어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지적,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중에게 주권이 주어지면 그 주권을 사용해서 스스로의 자유를 파괴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 이에 대한 뭐 비판, 자유에 대한 비판,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자, 이제 한번 보면은 자,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고, 네. 헌법 통치 체계가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 부분 보시면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뭐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뭐 요약을 하자면은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을 한 건데 자유주의는 개인의 어떤 권리와 의무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상이고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어떤 정치의 지배. 그래서 이 자유주의와 항상 민주주의는 긴장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이쪽은 자유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인권을 어떤 민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유재산 보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민주주의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유주의가 없는 민주주의는 어떤 그런 과도한 열정들 때문에 이게 어떤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고 그래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적당히 타협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은 입헌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하지만 보편적 참정권 그리고 자유와 평등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어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리가 그걸 봤고요. 자,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